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진아 학생은 이 드레스 20대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뭐 하고 소녀 감성이고 뭐 영은이는 원래 소녀고 맞죠, 애기니까. 나 몰래 뭐 관리받는 거 있죠? 운동은 뭐 등산을 30년을, 20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정도로 한 일주일도 안 빠질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기상은 5시, 4시 반에 하고 있고 6시면 집에서 나가서 2시간 반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제일 좋은 건강관리는 이렇게 또 1교시 열심히 듣는 거. 그럼요.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 오늘도 한번 모셔야 풀코스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베스트 is best. 선생님 꼬마 신랑 같아요. 들어보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옷은 이렇게 입고 나왔지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무서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서우지? 오, 어떤 네. 병이죠? 유 선생님들 맨날 겁주더라 먼저. 네. 그러니까. 벌써 무서워졌어요. 예, 이 질환은 척추와 많은 관절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질병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드명 MG2A입니다. A? MG.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요. 저는 MG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맞아. 저는 MZ 세대거든요. MG는 아닌데. 저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코드명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런 무서운 질병인가요? 네, 바로 이 코드명 MG2A는 노화입니다. 노화? 네. 제가 제일 선생님들- 싫어하는 거 노화요? 근데 선생님 뭐 노화가 코드를 붙일 정도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나이 들어가는 거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화의 진단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노화예요? 모든 퇴행성 변화에 노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화의 과정을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도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질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가 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노화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전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놓아. 지난번에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올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먼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네. 디스크부터요. 역시 직립보행. 우등생이십니다. 네. 디스크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퇴행성 변화가 올수록 수분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탄력을 잃으면서 상처가 나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 자리가 아닌 곳으로 탈출이 되게 됩니다. 이걸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스크 뒤에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신경이 있습니다. 네. 신경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이 되게 되면 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증도 생기고 마비도 생기고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이 네.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원인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네. 여기가 두개골이에요. 네. 여기가 골반입니다. 고관절이 있죠. 두개골 바로 밑에서부터 척추는 쭉 진행을 합니다. 사람 몸의 기둥이죠. 그래서 골반하고 꼬리뼈까지 총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경추, 목에 네. 있다고 해서 경추라고 얘기하고요. 등에 있다고 해서 흉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있다고 요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반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천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 꼬리뼈인 미추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흉추 디스크 탈출은
잘생기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질환이에요. 어. 허리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다 지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양을 봐도 경추보다는 요추가 훨씬 큽니다. 두꺼워요. 그러니까 크네. 그렇죠. 훨씬 크죠. 네. 크고 디스크 양도 많아요. 움직임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도 역시 디스크 탈출증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경추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요추부 디스크 탈출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오. 이미 많은 연구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나쁜 자세나 나쁜 습관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위험 인자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한 목이나 허리나 디스크 탈출은 잘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이 그 허리 디스크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많이 움직이는 부위일수록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퇴행성 변화는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평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구조 신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소리지. 안 그랬으면 그래야 돼. 많이 덥지? 진짜 더운가 보다. 세상에. 잠깐 물었는데 이렇게 덥냐? 내가 시원한 거 줄게. 그렇죠. 요즘 이렇게 여름날엔 그래. 저런 거 한 잔 해줘야죠. 예. 왜 이렇게 안 열지? 근데 뚜껑을 못 열고 있어요. 그죠? 어디서 약한 처리가 천하무적 나설 시간. 진짜 안 열려. 전엔 잘 열었는데 잘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못 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맞아. 네. 줘봐. 내가 할게. 우리 어머니도 아니, 나한테 너무 열어달라 괜히- 하시더라고. 뭐야? 순식간에 되고 막. 진짜 안 열렸어. 숨못 쉬고. 이분은 열었는데 이분은 못 열죠? 네. 자, 일상생활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네. 근데 발이 아파? 발이 저린 거예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고. 우와. 다리가 많이 붓는데요. 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붓는 거죠. 네. 거기 그 캠퍼스랑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저 자세가 문제일까요? 외국인데 두 분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안절부절 못하시죠. 그러네요. 옆에 계신 분은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 아프신 거야. 어디가 불편하신가 봐요.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아프세요. 왜 그래? 통증이 생겼는지 쥐가 났는지 갑자기 아파하세요. 그죠? 안 되겠다. 네. 저기 좀 앉자. 야, 조심. 요즘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막 지난 것 같이 아파.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아파하세요. 와. 허리 아파하시죠?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일단 손 불편하시고 우리 평소에 다리, 감 발. 걸렸다고 얘기 잘하죠? 네. 저 온몸이 불편하신데요 지금? 허리 삐끗하셨나 보다. 네. 자, 잘 주무셨어요. 네. 지금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허리가 아파요. 진짜. 아니 누워있는데도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렇게 내려온다고요? 누웠다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신 거예요, 갑자기. 네. 자, 여기 위험 신호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 평상시에 못 열던 게 아니에요. 잘 열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못 열고 있어요. 예. 손에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네. 마비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비. 힘이 예. 빠진 게 마비예요? 그렇죠. 예. 쥐고 있는 힘, 돌리는 힘 다 빠진 거예요. 그냥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근육이 약해진 것도 일종의 마비죠. 아, 예. 맞네. 근육이 이유 없이 약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 생각을 네. 못했네요. 그게 다 허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목에 디스크 탈출이 있을 네, 때 디스크. 신경이 눌리면서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팔의 근육이 다 연결이 돼 약해지고 있는 마비가 진행을 하는 거 무서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와, 이게 근육량이랑 비례한 게 아니라 신경이랑 연결이 되니까 너무 무섭네. 그러니까. 자, 또 다음 볼까요? 네. 네. 아까 다리 부었던 아, 분. 맞아요. 다리 부었던 분. 평상시 부었던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네. 안 붓던 분이 갑자기 붓기 시작했어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요.
다리에 있는 혈액은 심장까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리 혈관들은 근육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짜주면서 이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혈관을 짜주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가 아, 원활히 못 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또는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은 수축하고 이완을 해요. 네. 예. 그래서 혈관이 수축을 해야 쫙 짜주면서 혈액이 움직이겠죠. 그거 역시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관을 쫙 짜주는 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오, 너무 무서워요. 저는 다리가 평소에도 자주 붓거든요. 전 그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위험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응, 당연히 혈액 설마. 아니겠죠? 설마 지금 디스크 아니 저 안 아파요. 완전 외국인데. 남? 아니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엉덩이가 좀 아프네. 아 자세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예, 자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요. 안절부절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아프신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죠. 걸을 때, 앉아 있을 때, 때론 누워 있을 때 이런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쥐가 났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막 지난 것 같이 아파. 자, 엄지발가락 불편해하시죠? 네. 요추부 4, 5번에서 디스크가 탈출되는 경우에는 그 신경이 정강이에서 발등, 엄지발가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근육이 빨리 필요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요. 어우, 그게 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신경이 눌려도 역시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듯이 통증이 생깁니다. 아프겠어요. 지금 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데 만약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거는 디스크 탈출을 의심해봐. 의심하셔야 조심해야 됩니다. 된다. 근데 선생님 꼭 이상하게 제가 식당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할 때는 막 17, 18시간 거의 많이 했거든요. 주인이니까. 네. 근데 꼭 밤에 새벽에 잘 때만 그렇게 쥐가 내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고 부를 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 쥐가 내리면 그렇게 심했어요. 참다 한 거예요. 그냥. 이제 성인들은 낮에 활동을 할 때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쥐가 날 것 같으면 쉬어요. 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지 않게 하죠. 하지만 그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피로가 새벽에 경련이라는 형태로 쥐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디스크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저런 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동금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 네. 그렇죠. 실제로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여기에서 까치발로 한번 쭉 걸었다 와보시겠어요? 네. 잘하시는데? 예, 잘하시네요. 네. 반대로요? 까치발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 까치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잘하십니다. 네. 자, 다음. 자, 발 앞을 들고 뒤꿈치로. 뒤꿈치로요? 예, 뒤꿈치로. 자, 이렇게 한번 걸어보실까요? 예, 더 번쩍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 각도가 잘 안. 아 저 다리 각도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또, 저는 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처럼 이렇게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아니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그렇죠? 어머, 이상하게 거는 애들 많네.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요추부 4, 5번의 디스크가 탈출이 되게 되면 거기서 눌리는 신경이 이 정강이하고 발등, 엄지발가락이라는 신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경은 발등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발등하고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자세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와. 예,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떨어지게 되죠. 탁 떨어지게 근데 돼요. 원장님은 발레하듯이 잘하시네요. 허리가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추부 5번하고 천추 1번에서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부위의 신경은 종아리에서 뒤꿈치, 발바닥으로 가게 돼요. 종아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디스크 탈출이 되게 되면 그 부위가
아프거나 또는 그 부위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종아리 힘이 빠지면 이게 앞발로 걷기가 힘들겠죠? 예, 걷다 보면은 이게 빠지게 돼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예. 아까 걸으실 때 왼쪽이 걸었다 보니까는 자꾸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래요? 근데 선생님 그렇죠. 뭔가 저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이 다리 항상 이 바지 여기가 네. 이렇게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갖고 길 가다가 이렇게 돌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으십니다. 다르지 않아. 네. 아직까지 돌아갈 정도로. 우와. 아니 그런 느낌이 앞치마를 있는데. 매도 돌아가 이쪽으로. 이상하게. 예, 우리가 항상 걷잖아요. 걸으실 때 잠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신경이 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보시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야겠어요, 엄마 지금 정말. 해보세요, 어머니. 김문순 여사님 김은주 씨. 지금 해보세요. 엄마 신기남 빨리 씨. 해봐. 우리 보고 엄마. 계시죠? 이제 위험 신호들을 이제 대충 배웠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 방송을 못 본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놓친 분들을 위해서?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바로 오늘의 밑줄 짝입니다. 쫙 나왔어 밑줄. 오늘의 밑줄 쫙. 네, 밑줄 짝입니다. 네. 자, 디스크 탈출의 치료는 신경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신경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예.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실제로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는 수적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밖에 안 돼요. 우와.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신경을 눌러서 신경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디스크가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신경을 조금 누르거나 아니면 아무리 조금 나서 신경을 제대로 누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스크가 조금 나와서 신경에 여유가 있어요. 신경이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 조절을 하면서 일단 디스크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탈출된 디스크가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또는 마비가 있는 경우, 아유. 우리 마비 있는 거 보셨죠? 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계속 눌려 있게 되면 그 마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 디스크의 크기보다는 그 통증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상의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중추신경이 지나가죠. 거기는 게다가 또 신경 지나가는 통로도 작습니다. 허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 탈출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이제 중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한번 호흡을 진짜요? 맞춰보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또 우리 반장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속보이는 중계석 캐스터 김범도. 해설 김영석입니다. 지금 왼쪽에 표시된 위치로 내시경이 접근 중이죠. 네, 보면은 신경질환하는 통로가 하얗게 잘 보여야 되는데 디스크 탈출이 돼가지고 통로를 완전히 다 막아버렸죠. 신경을 엄청 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내시경이 들어가서 덩어리 같은 걸 끄집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 떼내고 있는 게 뭔가요? 예, 저게 탈출된 디스크입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디스크죠. 자, 끄집어낸 모습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탈출한 디스크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상당하네요. 동을 예, 네. 큰 동을 끄집어냈지만 아직도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신경들이 다 보이고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가 보이고 있죠.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보면 저기 디스크 공간이 지금 찢어진 거예요, 저게. 찢어지고 그 안으로 디스크 내용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저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저거는 신경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신경을 보호하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죠. 지금 이제 남은 디스크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뒤집하듯이. 그러니까요. 파도 계속 나옵니다. 네. 사실 영상이 빨리 돌아가서 그러는데 대단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신경 밑에 디스크 남은 디스크가 없는지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해서 수술이 정말 완료됐습니다. 예, 디스크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다 제거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계 마치겠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올림픽이네. 자, 내시경으로 탈출된 디스크가 제거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치료하기 전의 모습이죠. 네. 이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실타래처럼 뭐가 내려오고 있죠? 이게 신경이에요. 뇌에서 나와가지고 척추를 관통을 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입니다. 네. 신경 주위로 이렇게 하얗게 통로가 보여야 되는데 디스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탈출이 됐죠. 이 거의 통로를 없어진 다 것 막아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분은 엄청난 통증과 더불어 아이고. 다리에 힘이 빠져요. 이분은 소대변에도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와. 소대변으로 가는 신경도 여기를 관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서 이렇게 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신경이 색깔까지 달라져요? 애들이 살아났잖아. 엄청 하얘졌어요. 환하게. 네, 이렇게 하얗게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잘 열린 것이 보입니다. 네.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노화 현상이라고 했죠.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치료를 잘 해서 상처가 잘 아물었다 하더라도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퇴행성 변화는 또 그렇죠. 오죠. 예. 병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는 질환은 태생적으로 재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해요.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허리 디스크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랬죠. 네. 위험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부위에 새로운 디스크 탈출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실제로 디스크 여러 번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재발되신 분들보다는요, 다른 부위에 새로운 병이 생기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끔찍한데요. 척추에만 영향이 있느냐? 관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절의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요? 예. 누구예요? 자, 우리 누구예요? 선생님 모실까요? 네. 우와.